자, 여러분들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6주차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근대 초기 드라마의 그런 외연 확장, 자코비안 드라마의 디지털 미디어 전유. 자, 존 포드의 가엾게도 그녀가 창렬한 이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서론, 본론, 결론에서 저희들이 오늘도 똑같이 아직까지 본론에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6주차 강의 내용입니다. 자, 무대 연출과 디지털 미디어 전유로 본 극의 현대적 기표 해석이라는 소제목에서 오늘은 아나벨라의 정체성 변화와 그 다음에 아나벨라의 그 무시무시한 어떤 결혼식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나벨라의 정체성 변화를 보면은 많이 혼란스럽겠죠, 우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서도 음, 아버지 주선에도 이제 아나벨라는 소렌조에게 아주 좀 침착하게 얘기를 하죠. 자, 운명이 뜻하는 대로 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은 사랑을 할 거라는 거죠. 운명이 뜻하는 대로 저는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소렌제가 기분 나쁘지 않게 혹여 제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제가 당신과 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런 위로의 말까지 해가면서 그에게 아주 정중한 거절 의사를 표하게 됩니다. 자, 아나벨라의 어떤 이런 당당한 태도는 자, 우리 앞에서 있듯이 브라이언 오피라는 이런 비평가는 뭔가 그 포드가 그저 만든 어떤 새로운 정신 질서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호평합니다. 자, 또한 와이즈먼과 같은 비평가는 자, 의지의 행동, act of will이라고 그죠? 이렇게 부른 이란 행동에 적용될 수 있는 아나벨라의 어떤 면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가부장적 결혼을 거부하고 근친상간이지만 뭔가 자신을 심리적으로나 신분적으로 당당하게 지킬 수 있는 그 사랑을 고수하고자 합니다. 또 어떤 사람 보면 그렇겠죠. 뭐 오빠를 사랑해서 오빠한테 심리적으로 좀 당당하게 동동한 어떤 입장에서 오빠를 편하게 생각하는 것 또한 아나벨라의 어떤 뭐 정신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장하는 거는 아나벨라가 굉장히 당당하게 주체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뭐 이 아나벨라 행동에 대해서는 그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독자적으로 각자 해석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녀는 자율적으로 굉장히 독립적으로 자신의 지금 욕망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 자, 불행하게도 근데 그녀가 결국 지오바니의 아이를 임신한 어떤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클로드 레vi 스트로스가 주장하는 대로 공동체 간의 호혜 자원에서 금기시되던 근친상간을 결국은 포기해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가 그죠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근친상간을 이렇게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뭐 이때 중세도 마찬가지고 르네상스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왜냐면은 뭐 그죠 공동체와 공동체 간에 어떤 뭐 이 집의 아들과 A의 아들과 B 마을의 그죠 딸이 서로 결혼을 해야만 동맹도 결성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부족 차원에서는 굉장히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결혼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근친상간을 많이 이렇게 금지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똑같이 지금 아나벨라도 또 제3자인 그쵸? 지오바니에게 제3자인 그 소렌조에게 시집을 가서 또 새로운 가치를 또 창출해야 될 어떤 그러한 입장입니다. 뭐 우리가 뭐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은 그죠? 뭐 서로 시집을 가고 장가로 와서 서로 윈윈하는 어떤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리온 로막스와 같은 비평자들은 이렇게 이분도 굉장히 우리가 그 여성주의 학자입니다. 자, 이분들은 아나벨라의 사랑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요. 그래, 공감을 많이 표하지만은
그녀가 처한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그녀를 조종하는 특히 가부장적 사회의 남성들에 대한 저항에는 이런 가부장적 남성들에게 저항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굉장히 아나벨라에게 연민을 많이 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넬란 감독은 이렇게 10대 소녀인 아나벨라의 주체성이 자, 침대와 그죠? 침대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는 것. 자, 침대와 이렇게 매개를 해서 침대와의 매개로 그녀의 어떤 주체성이 형성되고 또 발전되어 가는 뭐 발전되어서 결국 합니까? 나중에는 또 죽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침대의 어떤 그러한 그죠? 매개의 굉장히 중요성에 그죠? 그 의미의 굉장히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도넬란 감독은. 자, 바커는 아나벨라가 침대에서 멜라니 클라인이 주장하는 환상관계 형태를 띤 내적놀이 여러분도 보셨듯이 화면에서 이를테면 태어날 아이의 옷을 이렇게 막 들고 그죠? 아나벨라가 감상에 빠져 있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감상에 빠져서 그죠? 갖게 되는 그녀가 갖게 되는 그 환상은 종종 극도로 폭력적이고 공격적이며 고통스럽거나 트라우마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그죠?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커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멜라니 그 클라인은 그죠? 어떤 분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오스트리아와 영국의 그 심리학자입니다. 멜라니 클라인은 아동 분석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대상관계 이론을 창시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프로이트 이후에 현대 정신 분석에 누구보다도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클라인은 이렇게 말을 못하는 영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적 불안은 무의식 형성을 촉진하고 무의식 속에서 세상을 좋은 세상과 나쁜 세상으로 이렇게 스플리트 분리하여서 이렇게 이상화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분열을 아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아이의 타고난 그 기질과 그리고는 아이의 경험이 길러지는 방식에 따라 달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특성에 따라서 한 사람이 자라면서 경험하는 자신만의 개성이나 결핍, 심지어 개인이 겪게 될 정신적인 어떤 고통의 유형을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이 그죠? 이렇게 그 어떤 분인가에 대한 중요한 얘기만 제게 몇 가지 언급했습니다. 세상 것은 여러분 각자가 그죠? 또 한번 찾아서 한번 조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렇게 환상을 띈 놀이를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막연하게 옷을 들고 이렇게 제가 그냥 뭐 감상에 젖어 있구나라고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그렇게 그냥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칠게. 그렇지만 그녀가 그 장면에서 그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몰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게 되는 환상. 그죠? 우리도 뭐가 어떤 물건을 들고 있으면서 뭔가 그죠? 어떤 물건 선물 받은 선물을 예를 들면 선물 들고 있으면서 저희가 환상에 젖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좋은 어떤 그 경험이면 되겠지만은 나중에 그죠? 그 선물이라는 어떤 선물을 보면서 갖게 된 환상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그죠? 굉장히 그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주체에게 굉장히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입니다. 환상이라는 자체가 그죠? 우리 주체성 형성에 끼칠 수 있는 어떤 그 측면이 좀 다양하게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벨라가 지금 심리적으로 겪고 있는 것을 그죠? 그냥 뭐 광란에 춤을 추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무의식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 자, 그러자 자,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나벨라가 막 자기 방역 있죠? 막 침실을 뭐 침입해서 어느 남성들의 구애를죠? 잘 이렇게 파악도 그죠? 못하고 그 다음에는 그 한 여성으로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런 혼란을 지금 겪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가 터지게 되죠. 삼막삼장에서 아나벨라 임신이 결국은 밝혀지죠. 얘가 막 굉장히 막 쓰러지고 뭐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푸타나가 보니까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가 아이를 가졌어요 라는 말을 푸타나가 지오바니에게 전하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푸타나 같은 경우 가정교에서 푸타나 같은 경우는 그 그친 상간을 아나벨라를 워낙 사랑하니까 지오바니와 어떤 그런 사랑을 격려를 했습니다. 격려를 해준 입장이니까 또 그렇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푸타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제3자가 근친 상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수업 내내 그걸 그죠? 그걸 화두를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 화두에 정말 근친 상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어떤 숙제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보니까 아나벨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죠? 결국 수사패에 가서 이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저의 비참함을 구원해줄 방법은 없는가요? 이렇게 막 묻는 것입니다. 굉장히 처참하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수사는 굉장히 강력하게 당 같은 결론을 내리죠. 빵빵. 첫째, 명예를 지키기 위해 소렌조 나리와 결혼을 하도록 해라. 다음은 너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이러한 삶을 버리고 그에게 충실한 삶을 살도록 해라. 그리고는 곧 수사가 소렌조하고 아버지를 막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제 땅땅 결혼해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사란 것은 그죠? 이 당시에 수사란 것은 공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인물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나벨라가 참여를 하고 수사의 말을 이제 다른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그죠? 그냥 희생적인 성격 탓으로 이렇게 해설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한 우주와 같은 비평가는 아나벨라는 자신의 현 존재 그 이상까지 생각하는 능력도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타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도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지오바니와는 달리 아나벨라가 더 성숙한 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벨라는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겠죠. 자, 그죠? 임신은 했고 그 다음에 뭐 결혼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고 하니까 한번 그죠? 여성들만이 좀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측면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막 1장에서 드디어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자, 결혼식을 하면 되는데 여기 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 소렌조의 그 전 애인이죠. 그 유부녀 히폴리타가 이제 막 나타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를 버리고 지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냐라고 그죠? 어떻게 보면 진짜 막장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 막장 드라마인데 우리가 자코비안 드라마가 이런 게 특성이 많습니다, 그죠? 막장 드라마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 현실을 그죠 많이 반영했고 그죠? 저희도 지금 현대 와서도 거의 뭐 막장 드라마격인 어떤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소렌조가 막 축하 공연에 이제 히폴리타가 온다는 말을 듣고는 이제 나중에 이제 바스케스 하인이죠. 바스케스랑 서로 이제 제2의 제3의 시나리오를 막 짜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극 이제 공연 온 거예요. 축하 공연을 가면극을 딱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폴리타의 모습이죠. 히폴리타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면을 쓰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들. 막 노래 부르고 막 공연을 하는데 제가 노래는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막 히폴리타가 그죠? 막 이렇게 이제 히폴리타도 이제 그 소렌조를 이제 그 독사시키려고 막 이렇게 막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근데 결국 자기가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히폴리타가. 자기가 결국 그 독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독주를 뭐 마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막 저주의 말. 세상이 살다 이렇게
이렇게 저주의 말을 진짜 남겼습니다. 자, 여기서 나의 저주를 받아라. 너의 결혼 침대는 내 심장의 고문대가 될 것이다. 복수로 불타오르고 피 흘리고 끌어올리라. 오, 내 심장. 자, 나의 불꽃은 참을 수가 없구나. 내가 살아서 서자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그녀의 자궁이 짐승을 낳고 너의 죄로 함께 죽기를. 증오하고 경멸하고 동정받지 못한 채로 그리고는 죽게 됩니다. 굉장히 심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to father bastards may her womb bring forth monsters and die together in your sins, hated, scorned, and unpitied. 엄청나게 이렇게 엄청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는 그냥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히폴리타가 결국 죽게 되죠. 그렇지만 히폴리타도 독주를 마시고 결국 그죠? 어떤 죽음의 장소인 미장센 욕실로 다시 그죠? 들어가서 막 괴로워하다가 그 안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장센으로서 어떤 욕실의 기능 제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극에서 이 욕실의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특히 죽음의 장소죠. 특히 여성들. 자, 첫 번째 히폴리타가 이제 끌려가고 이제 히폴리타는 자기 발로 들어갔죠. 거기서 그 안에서 죽게 되고 두 번째는 가정교사 푸타나가 그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또 들어가서 거기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성이 누구죠? 아나벨라가 결국은 거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의 어떤 그죠? 어떤 그런 죽음의 장소인 욕실. 자, 이것의 잔인한 모습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나벨라의 결혼식에서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이 서자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그녀의 자궁이 짐승을 낳고 너의 죄와 함께 죽기를 이 저주의 말이 결국은 그게 어떤 뭐라면 되죠? 복선을 깔고 있는 대화가 됩니다. 결국은 복선이 깔리게 되죠. 나중에 어쨌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소렌조가 아나벨라 임신을 알게 되고 거기서 또 광분을 하게 되는데 거의 정말 이 말이 그죠. 이 극의 어떤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그 아나벨라의 비극의 그러한 복선을 깔게 되는 그러한 대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주차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7주차 수업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